광명시는 서울의 서남부인 금천구와 맞붙어 있습니다. 서울이라도 해도 될 만큼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인데요. 지역번호도 01을 쓸 만큼 애초에 서울로 편입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입지가 좋은 편인 광명이 앞으로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여기서 느끼셨을 텐데 위기가 온다는 말은 매수하는 입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지금 당장 광명에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금매가 나온다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명시의 아파트에 대한 기본 분석과 함께 지금 당장은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특별할 게 없는 광명시가 앞으로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왜 지금 광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광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은 서울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오른쪽으로는 금천구와 1호선을 공유하고 위쪽으로는 구로구와 7호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면의 절반 이상을 서울과 공유하고 있을 만큼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금천구의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구의 구로 디지털 단지 등의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일자리의 수요 또한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위치적으로는 서울의 신도림, 영등포, 여의도까지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의도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동차로 이동을 해도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네요. 광명의 동쪽으로는 안양시가 있고 서쪽으로는 시흥시와 부천시가 있는데요. 시흥과 부천보다는 서울에 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상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의 아파트 중 서열이 몇 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8스타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서열을 매겨보면 과천, 성남의 분당구, 수원 강교, 일산 킨텍스 다음으로 광명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명은 경기도 내에서도 상급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세세하게 광명 내의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있고 얼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은 왜 이렇게 비싼지 알아볼게요. 광명의 아파트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 사거리역 근처의 아파트, 두 번째는 철산역 근처와 철산역 아래의 하안동 아파트, 세 번째로는 KTX가 있는 광명역 근처의 아파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명 사거리역 근처의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광명 사거리역 근처의 아파트는 광명 뉴타운이라고도 불리며 재개발이 정말 많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재개발로 완공이 된 신축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들이 사업 단계의 막바지에 있어서 이제 곧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전부 재개발 예정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역들이 모두 재개발이 된다면 약 25,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입지는 당연히 광명 사거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입지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은 7호선이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7호선은 강남을 가로지르는 아주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역세권일수록 그 가치가 더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명 사거리역 근처에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대부분 공사 중이거나 이주 철거 중인데 나중에 전부 재개발이 되고 나면 그 가치는 완전 탈바꿈할 동네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서 철산역 근처의 아파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안동의 아파트를 살펴볼게요. 철산역 근처에는 이미 아파트 대단지도 있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서 학원가 또한 있습니다. 철산역 근처에는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이전에 철산 주공 7단지는 재건축이 되어 2022년 3월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라는 이름으로 입주를 했고 주공 8, 9, 10, 11단지는 재건축 사업 막바지를 달리고 있어서 올해에서 내년 정도에 일반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주공 8에서 11단지보다 철산역과 더 가까워서 입지가 더 좋은 12단지와 13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재건축이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철산역 근처도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더욱 좋아질 동네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새 아파트까지 들어온다면 더욱 좋아질 지역입니다. 철산역 아래로는 하안동과 소화동이 있고 하안동에는 1990년도 정도에 지어진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30년차가 넘은 아파트이고 용적률 또한 20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하안동의 주공아파트는 이중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 소형평수가 많아 그만큼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성이 좋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적고 일반 분양수가 많아야 되는데 하안주공의 경우 조합원이 많고 일반 분양이 적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광명의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는 KTX 광명역 근처의 아파트인데요. 광명역을 사이에 두고 신축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광명역 초역세권으로 5개의 아파트 모두 500m 이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명역에는 KTX뿐만 아니라 1호선, 그리고 추후에는 신안산선과 월판선까지 들어올 예정인데요. 향후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나 월판선으로 인해 판교로의 접근성이 대폭 좋아질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결국 주변에 좋은 일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서울의 핵심 일자리까지의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명역 근처에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아울렛과 같은 커다란 쇼핑시설도 있어서 더욱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 외에 상업시설도 모두 깔끔한 신축이고 공원이나 지식산업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광명역 근처의 아파트는 작년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때는 15억 가까이 실거래가 되었지만 현재는 11억 중반에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조정받는 만큼 광명 또한 꽤나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광명의 아파트를 사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을 봐도 올해에는 입주가 많지만 향후 2년 이내에는 입주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과 같은 사이트에는 분양을 진행한 단지의 공급 물량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의 입주 물량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본 데이터는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명과 같이 재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와 있는 지역이 많은 경우 앞으로 입주 물량이 확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입주 물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착공에 들어간 24년에 입주를 할 재개발 단지 또한 있습니다. 광명 1구역과 10구역의 경우 현재 공사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일반 분양을 하지 않아서 입주 물량에는 잡히지 않는데요. 광명 2구역은 3,344세대, 광명 10구역은 1,051세대로 총 4,395세대가 2024년에 추가된다면 적정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정말 많은데요. 광명 1구역 3,585세대, 광명 4구역 1,957세대, 광명 5구역 2,733세대, 광명 11구역 4,291세대, 광명 12구역 2,097세대, 철산 주공 재건축 5,291세대까지 곧 일반 분양을 할 재개발 구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세대수만 합해도 24,000세대가량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단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기간에 입주 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도 9,5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주변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꽤나 흔들렸습니다. 서울이라면 수요도 많고 심지어 송파구라면 입지도 좋은데 말이죠. 과도한 물량 공급에는 장사가 없듯이 광명 역시의 공급이 한 번에 몰리면서 분명 전세가와 매매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 시기는 아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을 게 거의 확실한데 굳이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몇 억이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전에 오른 가격을 보면 아직도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광명의 미래를 예상해보면 지금의 대구가 떠오릅니다. 대구는 모두가 아시듯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대구가 지금처럼 힘들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대구 또한 불장이었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처럼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광명 또한 지금 당장은 전국의 부동산이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기서 제 채널 홍보를 하자면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분석과 부동산 인사이트를 공유할 테니 구독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광명의 경우 경기도이기 때문에 주위 도시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받쳐주긴 하겠지만 앞으로 대구와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이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끄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했듯이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하는 이유도 단순히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고 저도 실제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관심을 갖는 것과 모르고 관심을 갖는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는 편인데요. 광명 또한 그런 면에서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고 지켜볼 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 25,000세대의 공급 포탄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흔들리고 그 입주 물량을 소화하는 것을 보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그 시기는 2024년을 시작으로 2, 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지금 부동산 하락장이 지속된다면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난 2015년과 같은 저점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도 더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